네, 일단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HTS를 이제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HTS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시스템이고 이거를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HTS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집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9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2000년대 좀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많이 좀 이용을 좀 하죠. 근데 그 보통 그 전에는 뭐 이제 객장에 가서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 분들도 계셨고 조금 더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전화로 주문을 좀 하고 이제 그 뒤로 지나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주문을 하고 지금은 이제 MTS까지 나온 거잖아요. 한 5년 전, 5, 6년 전부터 이제 MTS라고 이제 하는 것도 이건 쉽죠. 그냥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쉽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HTS는 그냥 이제 주식하는 프로그램이고 MTS는 그냥 그거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HTS가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MTS는 그냥 이제 이 HTS를 보조해서 그냥 내가 이동 간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 장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때 이거는 주 장비가 돼야 됐고요. 이거는 보조 장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뭐 남자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총 게임 하신 분들은 총 게임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주 무기고요. MTS는 그냥 권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뭔가 주 무기가 있고 그 상태에서 보조 무기가 있어야지 이제 조금은 비상 상황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HTS로 집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맨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서 HTS를 뭐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회사에 있는 내 컴퓨터로 또는 내 노트북으로 HTS를 설치해가지고 주식을 하지만은 중간에 내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을 때는 이제 MTS를 쓴다든가 아니면 집에서도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뭐 밖에 뭐 편의점에 간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간다든지 마찬가지로 옥상에 간다든지 했을 때 MTS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좀 보조적인 장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팅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이용하는 목적도 다르다. 이거는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HTS를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할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HTS를 켜가지고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이건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컴퓨터가 어디까지 그 사양을 받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니터로는 어디까지 쓸 수가 있느냐. 일단은 컴퓨터 사양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크게 요구되진 않습니다. 크게 요구되지 않지만은 이 HTS 안에서 여러 창을 쓸수록 차지하는 CPU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CPU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냥 이제 이거 사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 CPU가 어떻고 이 CPU는 몇 개 정도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집에서 뭐 인터넷도 켜고 게임도 켜고 뭐 하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쓰는 좀 무리가 없다. 내 컴퓨터는 뭐 이제 뭐 인터넷 막 한 15개 10개 틀어놓고 쇼핑할 때 막 물건 5개 10개 펼쳐놓고 비교해보는데 딱히 컴퓨터가 멈추거나 뭐 인터넷이 튕기거나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단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작정하고 컴퓨터 맞춘 컴퓨터다. 내가 진짜 작정하고 비싼 돈 주고 맞춘 컴퓨터다 라고 하면 고급인 거고, 나는 인터넷 또한 3-4개 정도 키면은 뭔가 되게 버벅거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사실 좀 저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좀 저사양 컴퓨터, 보통 수준 중사양 컴퓨터, 고사양 컴퓨터,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인터넷 10개 켜도 괜찮, 인터넷 두세 개만 켜도 불안, 고사양 컴퓨터는 작정하고 내가 맞춘 거.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저사양 컴퓨터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사양 컴퓨터는 지금 제가 여기에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 HTS 빈 화면을 하나 꺼내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 2, 3, 4, 5라는 게 있습니다. 1, 2, 3, 4, 5라는 게 있어요. 보통 저사양을 쓰시는 분들은 이 1만 쓰시면 좋습니다. 1만 쓰셔야 돼요. 이걸 2, 3, 4, 5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키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할 때 HTS가 아예 뻑이 나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중사양 같은 경우들은 한 두세 개 정도, 고사양 같은 경우들은 네다섯 개 쓸 수 있다. 이거 기능은 다 있다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저사양 같은 경우들은 최소한의 창만 켜놓고 진행하셔야 되시고, 중사양 같은 경우들은 내가 좀 켜놓을 수 있는 것들, 고사양은 좀 넉넉하게 켜놓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개수랑 해상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모니터 개수가 많게 되면요, 이 창 하나에 여러 개 켜놓을 수가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볼 수 있는 창의 개수와 관심 종목의 크기, 개수가 달라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관심 종목의 개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관심 종목은 사실 내 시야입니다. 관심 종목은 투자자의 시야예요. 뭔가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뭔가 일일이 스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눈에 봤을 때 특징이 있는 것들, 특징이 뭐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딱딱 눈에 발견을 해야 내가 투자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시야가 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니터가 2개 또는 3개 정도 있는 상황에서가 훨씬 더 유리하다, 또 이용하기 편리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을 모니터가 한 대여가지고 관심 종목을 이렇게 하나밖에 켜놓을 수가 없어요. 한 줄밖에. 이렇게 켜놓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켜놓고 봤을 때 그냥 오늘 줄기세포가 좋은지, 수소차가 좋은지, 바이오 시밀러가 좋은지, 뭐 3D 프린터가 좋은지, AR, VR 이런 메타버스가 좋은지, 헬스케어가 좋은지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어느 업종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움직이는지 이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어야지 내 시야가 넓어진다. 그 시야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개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한 화면에 보이는 양이 많고요. 해상도가 낮을수록 한 화면에 들어가는 창의 개수가 작아요. 그래서 해상도도 크고 모니터가 많을수록 일단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 뭔가 특별히 더 좋은 건 없어요. 일단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 운전할 때요, 내가 시야가 좁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많고 살펴봐야 될 게 많고 고개를 여러 번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시야가 넓으면은 훨씬 더 운전할 때 편해요. 예를 들어서 트럭을 운전할 때랑 그 다마스 같은 거를 운전할 때 그거 보면요, 트럭은 높은 위치에서 훨씬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지만은 뭐 다마스라 같은 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굉장히 근시야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모니터 개수와 해상도가 생각보다 이 투자자의 시야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투자 성향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투자 성향.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제 스캘퍼라는 게 있고요, 단기 투자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있잖아요. 스캘퍼는요, 이 방송 여기 메모장이 안 보이네.
스캘퍼는요,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가진 스킬에 필요한 화면을 알아서 구성할 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실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분들은요, 그냥 정답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것들이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호가창,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창. 관심 종목 창 사실 통일이죠. 기본이고, 단기하면 일단 호가창이 꼭 필요합니다. 호가창 꼭 필요하고, 뭐 체결량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중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들은 일단은 뭐 매매 동향, 이건 장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업종 동향, 중기 이런 것, 이 정도? 이걸 봐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게 좀 달라져요. 중장기 투자하는 호가창이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창만 잘 있으면 돼요. 단기 투자자는 호가창이 되게 중요하고 체결량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중기 투자장,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매매 동향 되게 중요하죠. 단기 투자자분들도 매매 동향이 중요하지만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하고,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업종 동향이 생각보다 덜 중요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이 차트나 뭐 화면의 크기들, 그런 것들이 결정이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기별 배치라는 것들은 뭐 해상도, 모니터 개수, 투자 성향, 모든 것을 고려해서 화면에 구석구석 배치를 해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컴퓨터를 좋은 거 씁니다. 왜냐하면 리딩을 해야 하고요. 리딩을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뉴스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도 좋은 거 쓰고요, 리딩도 해야 되고요, 컴퓨터 좋은 거 쓰고 있고, 이런 거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실질적인 외매보다 잘 파악하고 지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화면 배치 같은 것들을 실제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 저는 차트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와야겠죠. 차트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와야 되고, 그럼 차트를 한번 켜볼게요. 차트를 하나, 주식 차트를 하나 킵니다. 주식 차트를 하나 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차트를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넣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화면의 3분의 1 정도는 차트가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가창도 있어야 됩니다. 호가창도 있어야 돼요. 호가창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뉴스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참고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디서 볼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여기 왼쪽 위에 있죠. 여기 왼쪽 위에 여기다가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뉴스가 필요하댔잖아요. 그럼 뉴스라고 검색하고 엔터 치면요, 뉴스 종합을 이런 거 켜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두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지금 코스피 차트가 어떻고 코스닥이 어떻고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지수 차트도 필요합니다. 지수 차트도 여기다가 놔요. 근데 지수 차트는 계속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니고 흐름만 파악하면 되니까 크기는 줄여요. 크기는 크게 필요 없어. 이 정도만 딱.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관심 종목. 지금 당장 봐야 하는 관심 종목 한 칸. 이거는 주로 잠깐 응급으로 봐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고,
근데 여기 좀 자리가 비죠? 자리가 비니까 좀 별로 안 이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차트를 좀 늘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 리딩이 필요할 때 종목 같은 것들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차트 확인되고, 호가차 확인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수 차트 확인되고, 뉴스까지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냐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 화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상담할 때 필요한 화면이에요. 지금 지수, 지금 여기 지수,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현재 호가창,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뭐 그냥 바로 클릭할 수 있는 비니까 관심좀 하나 놓고, 두 번째 이제 여기 아까 제가 1, 2, 3, 4, 5가 있잖아요. 여기서 2번을 누르면은 또 빈 화면이 나와요. 다시 1번을 누르면 넘어가고, 2번을 누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처럼 관심 종목을 이렇게 크게 띄워요. 4개, 5줄, 5줄 이렇게 띄우고, 이제 이게 관심 종목을 위주로 보고, 아니면은 조금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차트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똑같이 여기다가 차트를 하나 집어넣고 관심 종목 창을 이렇게 채우고, 관심 종목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3개, 4개? 3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된다.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뭐 금리 관련된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뭐 원자재 관련된 것도 설명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국고채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바로 켜놓을 수 있게 하고, 여기다가는 뭐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거 차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차트 켜놓고, 그 다음에 원자재 차트 켜놓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는 잠깐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배치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사용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화면에 하나만 쓸 수도 있고, 2개만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 있고, 5개 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활용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1, 2, 3, 4, 5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니터가 하나 또는 2개만 있어도 충분히 이걸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 HTS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왜 이제 HTS를 잘 못 쓰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왜 모르냐면은 그냥 일단 첫 번째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 메모장을 다시 켜고, HTS를 잘 못 쓰는 이유, 첫 번째 뭘 써야 하는지 모름. 몰라요. 두 번째,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세 번째, HTS에서 그런 것까지 보여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몰라서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써야 하는가. 일단은 집에서 주식하는 사람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문창이 있어야 되고, 주식하려면 주문창이 있어야 되고요, 잔고창이 있어야 되고요, 차트 있어야 되고, 관심 종목 있어야 되고, 뉴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해봐요. 내가 지금 뭘 하려면은 차근차근히 첫 번째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을 사려면은 차트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뉴스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주식을 샀으면은 이제 그 뒤에는 잔고도 봐야 되고, 이렇게 쭉 써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써있죠. 따따따딱 보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치면은 이게 기업 분석 창이 다 필요하니까 이것도 내 사용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항상 켜놓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켜놓고 어떤 업종에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재무제표는 어떤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서 보면 되고요. 코오롱 머티리얼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것까지 지금 확인을 했네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열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마찬가지인 거고요. HTS에서 그런 것까지 보여주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건요. 여기 왼쪽 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다가 하나씩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날 잡고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켜보세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종 전체적으로 빨갛고 파랗고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여기 치면 하나씩 눌러보면 나옵니다. 시장 지도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업종별로 누가 뭘 샀는지, 개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외국인이 샀는지 다 나오는 것들도 다 나오고요. 선물 옵션 가격도 여기 다 나오고요. FX 마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지수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금리도 다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전화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HTS에. 그 HTS를 만든 목적이 증권사 직원들 덜 뽑으려고 만든 게 HTS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서도 증권사에서 직원을 덜 뽑기 위해서 만든 게 HT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에서 전화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검색을 하면 사실상 거의 다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탁탁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거 성향에 맞게 해야 되고, 그거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딱 배치를 해놓으면은 거기 이상 뭐 특별하게 쓸 건 없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필요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게 팁을 하나 드리면 체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도 정확하게 이름 모르니까 체결이라고 치고 이렇게 쭉 봅니다. 쭉 보고 여기 쭉 내려보면은 순간 체결량이라고 있네요. 네, 순간 체결량 해가지고 뭐 장중에 보면은 뭐 5,000주 이상 뭐 또는 10,000주 이상 또는 뭐 3,000만원 이상 체결된 것들 쭈루룩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켜놓고 오늘 내가 어떤 걸로 단타 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 할 때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매매 동향 같은 것들도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매 동향 이렇게 딱 켜놓고 코스피 이렇게 켜놓고 또는 여기 날짜별로 이렇게 찝어 볼 수가 있거든요. 날짜별로 뭐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외국인이 5,700억 사고 기관이 7,700억을 팔았네요. 이런 것까지 딱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HTS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은 이겁니다. HTS가 주 장비고요. HTS가 주 장비고 MTS는 보조 장비입니다. 이건 MTS에서 못하나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MTS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고 용량이 엄청나게 먹고 데이터를 엄청 먹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들은 그런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권사에 문의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고, MTS는 실질적으로는 컴퓨터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 외출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오늘 HTS를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크게 이제 일단 어려운 것들은 없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생방송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또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